안녕하세요. 파이썬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에는 변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변수란 무엇일까요?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변수라고 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말할 때 쓰이기도 하죠. 수학에서는 어떤 정해지지 않은 임의의 값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기호라고 합니다.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특정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을 뜻합니다. 해당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는 값은 정수형, 실수형, 문자 및 문자열 등 여러 가지 형식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합니다. 이제 몇 가지 변수의 형식을 살펴보며 그 활용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숫자인데요. 파이썬에서 변수를 생성할 때에는 이 equal sign, 우리는 등호라고 하죠. 등호를 사용합니다. 변수를 생성하고 각 변수의 사칙 연산을 대입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작성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수를 생성할 때에는 변수 이름을 지정합니다. 예를 들어 A라는 이름의 변수를 지정했을 때 이 A라는 변수에 내가 값을 넣어주겠다. 그랬을 때는 등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값을 정해줘요. 예를 들어서 A에 나는 5라는 값을 넣겠어. 그리고 엔터를 입력해서 다음 줄로 넘어가고요. 그 다음에 B라는 변수도 만들겠어. 해서 등호를 입력하고 B라는 변수에는 10이라는 값을 넣겠어. 이렇게 작성해 주는 것만으로도 변수와 변수값이 지정이 된 거예요. 그리고 나는 사칙 연산 더하기를 이용해서 A와 B를 더하겠어. 이렇게만 해줘도 이 파이썬 코드가 완성이 된 거예요. 이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? 실행할 때에는 여기 실행 버튼을 누르거나 키보드 자판에서 컨트롤 엔터를 입력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. 자, 이렇게 A와 B를 더한 값은 15야. 이런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숫자의 타입은 정수와 실수예요. 우리 수의 범위를 한번 살펴볼까요? 수의 범위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1, 2, 3 이렇게 쓰는 숫자를 제가 방금 자연스럽게라고 했죠. 자연수라고 합니다. 자연수. 자, 그리고 자연수보다 더 큰 범위가 있죠. 요 얘들을 자연수라고 할 때 더 큰 범위는 뭐가 있죠? 그쵸? 0도 포함되고, 자, 여기에서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 이렇게 음으로 가는 음의 정수를 포함해서 음의 정수와 요 자연수를 포함해서 정수라고 하죠. 정수. 자, 그럼 정수보다 더 큰 범위도 있을까요? 네, 정수보다 더 큰 범위는 우리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. 2분의 1, 3분의 2, 7분의 8 이런 것도 적어볼까요?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유리수가 있어요. 유리수. 그리고 분수로 표현이 안 돼요. 분수로 표현이 안 되고 파이라든지 루트 2, 루트 3 요런 친구들 있죠. 요런 친구들은 무리수라고 해요. 무리수. 자, 요 무리수 친구들은 소수점 아래로 쭉 나열되는 숫자가 끝이 없거나 아니면 규칙이 없는 수예요. 유리수는 끝없이 반복될 수는 있어요. 소수점 아래로 끝없이 반복되지만 어떤 특정 규칙을 가지고 무한히 반복되는 수는 유리수라고 하고요. 그 규칙이 없이 소수점 아래로 계속되는 그 수를 무리수라고 합니다.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실수라고 하죠. 그리고 여기에 그 밖에 허수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수가 된다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울 수가 있어요. 자, 그렇다면은 파이썬에서는 요 정수하고
실수 개념을 사용을 한대요.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자면은 정수는 1, 2, 3 이렇게 가는 거랑 그리고 0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 거 요걸 생각하면 되고요. 0과 음의 정수, 양의 정수 하지만 소수점이 없다는 거 그리고 실수는 0.1, 2, 3, 4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있어서 소수점 아래로 숫자가 있는 요 소수점 개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쉽게요. 자, 그 다음에 변수에 어떤 타입이 올 수 있는지 볼게요. 문자가 있어요.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도 변수가 될 수 있대요. 문자를 표현할 때에는 헛다운표나 겹다운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. 더 센 기호를 활용하면 문자가 들어있는 변수를 연결해서 문자열을 만들 수도 있어요. 자, 이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번에는 변수명을 name이라고 할게요. name. 그리고 이 name이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 나는 겹다운표로 감싸서 김철수라는 문자를 넣겠어. 그리고 또 변수명을 하나 설정할게요. job, 잡이라고 해서 자, 김철수 위에 있고요. 밑에 잡에는 는 개발자입니다. 라는 문자열을 겹다운표로 감쌌어요. 자, 그 다음에 name하고 자, 잡을 더해줘.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아까는 숫자를 더해서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요 계산식을 수행을 했지만 문자를 넣었는데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될까? 우리가 실행을 해봤더니 김철수는 개발자입니다. 이렇게 네임과 잡을 쭉 연결해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이렇게 문자도 변수 안에 넣어서 문자끼리, 이 변수끼리 더할 수가 있다. 이것을 살펴봤습니다. 자, 코드를 하나 더 작성을 해볼게요. name이라는 변수를 설정해서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넣겠습니다. 한송이는 그리고 age라는 변수를 넣고 7 이렇게 해볼게요. 자, 7은 우리 숫자만 한번 넣어볼까요? 그리고 cent라고 해서 이번엔 문자열로 살입니다. 이렇게 해볼게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개를 한번 다 더해볼까요? name 더하기 age 더하기 cent라고 했을 때 결과값을 볼까요? 결과가 아까처럼 나오지 않고 빨간색 밑줄이 쳐지면서 아래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. 자, 가장 아랫줄을 보니까 타입 에러라고 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에러 메시지에 관한 거는 좀 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할게요. 이 내용은 변수들끼리 더하려고 했는데 이 변수들이 서로 같은 타입이 아니야. 같은 형태가 아니야. 그래서 더할 수가 없어. 이런 뜻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문자열과 숫자와 문자열을 더하려고 했더니 서로 타입이 맞지 않으면 똑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타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숫자 7을 다운표로 한번 감싸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. 그랬더니 이렇게 한송이는 7살입니다. 문자열끼리 잘 더한 걸 볼 수 있어요. 우리가 변수끼리 이렇게 사칙 연산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문자열은 문자열끼리, 숫자는 숫자끼리만 더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자,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논리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